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느바는 조합이 빗나갔네요. 연승이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오늘 휴스턴 언더랑 뭐 같죠? 휴스턴 언더랑 댈러스 오바를 갖고 그리고 레이커스 프렌이랑 샬럿 언더를 갔습니다. 하나씩 맞고 하나씩 틀렸죠. 그래서 이 엄청난 상승세가 6일 동안에 이 대장정이 6일 천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뭐 언젠간 끊길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제가 흐름을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이게 끊기고 나서가 제일 무서워요. 끊기고 나서 바로 만회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나쁜 흐름이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정말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정말 행복했지만 오늘부터는 바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자, 내일 경기들은 사실 좀 어려워요. 저도 분석을 하면서 딱 몇몇 경기만 이건 괜찮네 싶었고 나머지 경기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졌단 말이죠. 자, 우선은 내일 집중 분석하는 경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간단 분석으로도 충분히 분석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트랑 휴스턴 경기는 제가 기준점을 안 보고 분석하는 경기인데 어느바 218.5를 받았어요. 이거는 솔직히 너무 낮아요. 상식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근데 이건 패턴상으로도 언더는 들어갈 만한 하다라고 봐서 저는 언더를 메인으로 잡았는데 자, 우선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자, 디트가 매우 유리한 환경에 놓여진 건 분명한 팩트죠. 휴스턴은 올 시즌 유독 체력적 여파를 되게 강하게 타는 모습을 여지껏 많이 보여왔다라는 점을 인지해야 됩니다. 12월 달 이후로 시즌 초반에는 뭐 체력적 여파가 크게 안 나오는 구간이니까 12월 달 이후로 이 원정 연전 구간에서 3승 8패라는 정말 저조한 승리를 기록했던 게 바로 휴스턴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듀란트가 1옵션으로 있는 팀은 항상 원정 연전에 약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들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증명되는 전적입니다. 오늘 휴스턴은 필라한테 패배한 과정을 보면은 페인트전을 그냥 탈탈 털렸습니다. 페인트전 실점이 무려 66실점이나 때려 맞았단 말이죠. 연장전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때려 맞은 수준입니다. 휴스턴이 오늘 3점을 45%로 기록하면서 휴스턴은 3점이 터졌어요. 필라는 34%로 좋은 성률이 아니었고 근데도 패배를 한 거는 페인트존 수비를 전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엠비드, 우브레, 맥시 3명에서 총 94득점을 합작을 했고 나머지 3명의 득점은 이 3명의 3점 슛으로 인한 득점은 21득점 나머지 73득점은 다 2점 슛 혹은 자유투 득점이었다는 겁니다. 자 맥시가 최다 득점자를 기록을 했는데 36득점으로 러닝 덩크랑 러닝 레이업이 정말 많이 기록됐을 정도로 속도가 빠른 스코어를 막지 못해 발생된 패배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디트는 근데 사실 맥시 같은 빠른 가드가 메인 스코어러인 팀이 아니에요. 디트의 메인 1옵션은 지금 GTD 걸려져 있는 케이드 커닝햄이고 2옵션은 듀렌입니다. 듀렌. 3옵션이 토바이어스 해리스, 던컨 로빈슨 중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금 열관이 4명도 다 뭐 런닝 레이업이나 막 속도가 빠른 유형의 그런 맥시 같은 유형의 선수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나마 맥시하고 디트 선수 중에 모든 로스터 중에 비슷한 선수는 세서 정도?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휴스턴이 디트 상대로 이런 터무니없는 어, 실점을 쉽게 주는 그림이 많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봤고 거기다 커닝햄이 GTD인데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질병하고 엉덩이 타박상. 자, 커닝햄의 출전 여부 예측은 그냥 5대5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쉽사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휴스턴이 지금 원정연전에서 보여주는 성적 가뜩이나 연장전까지 백투백 연장전까지 뛰고 백투백으로 이 원정 백투백을 치른다라는 점은 저는 이거는 디트가 아시겠지만 라스트어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트 일반승이 4번이나 빠졌습니다. 이게 휴스턴이 그냥 패배도 아니고 연장전까지 가서 패배한 백투백이기 때문 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디트 사이드랑 언더를 원래 둘 다 메인급으로 보려고 그랬습니다. 디트 마인의 언더를 둘 다 메인급으로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준점이 218.5는 너무 하자가 좀 있죠. 디트가 무려 9번 연속 언더를 기록 중이고, 자, 오늘 제가 샌안토니오 경기를 결과를 236 5점 남서 언더 났죠. 결국에는 샌안토니오가 원정에서 11연속 언더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아, 이거나 메인 조합으로 갈 걸 그랬네요. 저는 안 갔습니다만. 그죠? 235점 남서 언더가 났어요. 이것도 4쿼터에 46점 나서 언더 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줄은 무조건 타는 거예요. 근데 디트가 지금 9연속 언더를 기록 중이라는 거는 저 엄청난 장줄이고, 휴스턴도 비록 오늘 오바가 났지만 오늘 오바가 난 이유는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시 같은 빠른 유형의 선수한테 너무 쉽게 실점을 많이 줬다. 근데 디트에는 이런 유형의 선수는 없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필라의 티미아투가 연장전까지 간 경기에도 티미아투가 55%는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3점 성공률이 34%라 그랬죠. 필라델피아가 3점을 잘 넣은 경기가 아니었는데 2점 슛 성공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55%는 티미아투가 찍힌 건데, 저는 디트의 팀 컬러 그리고 라인업 상황상 오늘 필라와 같은 득점력을 자랑하진 못할 것이다 라고 봐서 여기는 언더메인으로 서브 디트 승 이렇게 적혀 있는데, 디트 마의 메인으로 이건 218.5라서 기준점이 쪼는 겁니다. 그죠? 원래 픽스턴은 기준점이 쪼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디트 마의 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겠습니다. 디트 마의 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이건 패턴상으로라도 언더는 무조건 가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습니다. 언더는 메인 조합으로 갈지 말지는 좀 고민 좀 해봐요. 배트맨의 218.5, 218.5는 진짜로 언더 갈 때 진짜 경기 보면서 암 진짜 엄청 걸리거든요. 그죠? 애틀하고 피닉스 경기입니다. 포르징기스랑 리사세가 결장을 하고, 피닉스는 플라이업이죠. 애틀란타는 직접 멤피스 원정에서 연패를 끊어내면 되는데 성공을 했죠. 애틀란타가 고작 2점 차로 멤피스전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3점이 매우 잘 들어가는 경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3점을 44%의 성공률로 20개를 성공을 했어요. 2점 성공률은 50%를 못 넘겼기 때문에 공격이 정말 잘 풀린 경기까지는 아니었는데 3점이 정말 잘 들어가는 경기가 나와서 애틀란타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것도 막판에 역전승이었죠. 해고바 양상 속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멤피스보다 3점을 8개나 더 많이 넣었고, 3점 성공률도 10%나 더 높았습니다. 결국에 애틀란타가 멤피스보다 이거는 충분히 훨씬 잘했다 하는 건 3점 슛 말고는 딱히 없었어요. 그러나 당시 상대팀이었던 멤피스와 피닉스는, 지금 오늘 상대하는 피닉스는 1월달 한정 3점 수비 지표가 하늘과 땅 차이 수준으로 나는 수준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는 양 팀입니다. 멤피스는 1월 한정 3점 슛 평균 허용 개수가 리그 25등으로 많은 수준이에요. 적은 순으로 순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히 밑바닥권에 있을 정도로 3점 허용 개수가 굉장히 많은 팀이 멤피스고, 피닉스는 적은 순으로 리그 2등입니다. 1월달 한정으로. 즉 애틀란타가 직접 멤피스전에 정말 오랜만에 승리했던 공식이 3점이 빵빵 터져서 매우 많이 성공시켰던 이 3점 슛이 피닉스 상대로는 안 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피닉스가 완전체를 회복했고, 제일런 그린, 그레이슨 앨런이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두 명이 벤치 출발을 하면서 뎁스가 아주 굵은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필라 전에도 주전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을 했지만
벤치에서 평균 플러스 10 정도의 마진을 따내오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피닉스가 동부 원정 6번째 경기로 과부하가 올 만한 시점이라는 게 가장 큰 불안 요소긴 한데, 그러나 애틀란타가 최근에 지그재그 일정이죠. 서부 갔다가 동부 갔다가 막 이런 지그재그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다가 거기다가 이 지그재그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포르징기스랑 니사세가 줄곧 결장을 해옴으로써 핵심 선수의 출전 시간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젤런 존슨이 최근 경기 게임 로그 보면은 포틀랜드전 38분, 미러키전 40분, 직전 멤피스전은 39분, 출전 시간이 전혀 조절 못 받고 지금 과부하가 계속 걸려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피닉스 승, 마헨, 피닉스 승은 저는 무조건 메인 조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피닉스 승이건 마인이건. 왜냐하면은 2.5는 솔직히 그냥 마인으로 가도 상관없는 기준점인데, 제가 이런 3.5 이하 경기는 애지간하면 일반승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커스도 이날의 기준점이 2.5였나 3.5였습니다. 제가 일반승으로 가는 경기는 일반승으로 가도 배당 충분히 나오는 경기들만, 이런 걸 레이커스 승 이럴 때도 다 배당이 나오는 경기들로만 가는데, 3.5 이런 걸 왜 마인으로 안 가고 일반승으로 가냐면은, 이런 게 만약에 걸쳐가지고 0.5 프렛 나거나 이러면은 스노우볼이 굴러가요. 그 스노우볼이 무서워서 좀 덜 먹더라도 일반승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냉정히 말해서 5.5 이상은, 4.5, 5.5 이상은 무조건 마인으로 가요. 근데 3.5 이하는 되려 일반승으로만 갑니다. 브루클린이랑 보스턴 경기는, 브루클린은 결장 이슈가 없고 보스턴 데릭 화이트가 결장을 확정하죠. 언더 볼게요, 언더. 왜냐하면 홈 브루클린 언더는 제가 진짜 무슨 홍보대사 마냥 열심히 홈 브루클린 언더 꿀단지다, 이런 얘기는 정말 밥 먹듯이 해왔던 게 홈 브루클린 언더입니다. 근데 직전 홈 경기, 마지막 홈 경기 피닉스전에 243점 해고바가 떠서, 저도 이날에 언제 갔었죠?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 브루클린 언더 죽은 거 보이시죠? 이게 딱 이 피닉스 전이었습니다. 이거 홈 브루클린 언더가 올킬 못했을 때. 이때였는데, 제가 이날 경기를 당연히 봤잖아요. 전반에 140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후반엔 103점 나왔어요. 후반엔 103점. 후반에 103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반엔 완전 미친 해고바, 후반엔 완전 미친 해언더,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를 NBA에서 어떤 현상이 이런 게 나오느냐. 전반에 진짜 해고바인데 후반에 갑자기 해건더가 나오네. 오늘 클리퍼스랑 레이커스도 결국 216점밖에 안 나서 언더 떴습니다. 전반에 1쿼터만 엄청나게 달렸고 2, 3, 4쿼터는 다 놀았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거 언더로 갈 걸 그랬네요. 서브로 언더로 뺀 게 패착입니다. 원래 메인으로 언더 보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기준점이 좁았죠. 222점으로서. 그죠? 이것도 또 판단 미스가, 디트도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지금. 디트도. 그죠? 근데 전 디트 마이너 언더를 둘 다 메인급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둘 다 메인급으로 보기 때문에,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이 경기는 제가 좀 말이 좀 딴 일을 샜는데, 전반에 미친 해오바가 떴었잖아요. 이게 NBA 오래 보신 분들은 이런 양상이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얘네가 서로의 뭐 공격 루트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안 해온 경기였네, 자연빵 경기였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1쿼터, 2쿼터에 미친 듯이 달렸어요. 정말로. 서로의 수비가 잘 안 이루어진 경기니까 쿼터에 막 70 몇 점 막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원래 브루클린이랑 피닉스가 막 70점 쿼터 이상을 막 정말 막 엄청나게 양산하는 그런 페이스가 빠르고 그런 팀들은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쿼터가 두 번 연속 나왔다는 거는 서로 간에 분석을 안 했다. 이게 브루클린은 다음날 경기가 바로 뉴욕과의 뉴욕 더비였잖아요. 완전 개발이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뉴욕전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닉스 같은 경우는 브루클린의 약체팀 상대로 분석을 배제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 팀은 올 시즌 완전히 첫 맞대결이었고, 해고 맞던 경기가. 그리고
전 시즌 대비 두 팀 모두 상당히 많이 바뀐 팀들입니다. 피닉스는 1옵션 자체가 듀란트가 팀에서 없어졌고 감독 자체도 바뀌었고 이런 팀이다 보니까 완전히 많이 바뀐 팀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브루클린의 오늘 상대 보스턴은 같은 동부 팀이라서 서로에게 충분히 친숙한 팀이에요. 익숙한 팀입니다. 익숙한. 서로 잘 아는 상대들이라는 거죠. 자, 올 시즌 맞대결 2번 있었는데 2번 모두 해건도가 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스턴도 브루클린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브루클린도 보스턴은 어느 정도 잘 막아왔던 팀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브루클린 상대로 대량 득점을 올 시즌 2번 다 한 적이 없었죠. 이겨도 대량 득점은 못하면서 승리를 거둔 그런 경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양 팀은 공통적으로 이 NBA 리그 30개 팀 중에서 공통적으로 페이스가 거의 밑바닥권으로 느린 두 팀입니다. 보스턴은 거의 꼴찌 팀이고 클리퍼스랑 누가 꼴찌하냐 하는 팀 수준으로 페이스가 느린 팀이고, 그리고 브루클린도 밑바닥권입니다. 항상 25등, 26등 하는 팀이에요. 항상. 한 최근 3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은 기본적으로 다 패시브가 느린 팀들이라서 페이스는 만날 때마다 느렸다라는 점. 그러나 페이스가 느려도 보스턴이라는 양군 컬러가 아주 강한 팀이 3점이 엄청나게 터지면 또 오바가 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스턴 경기 언더 가는 걸 좋아하지만 언더를 막 진짜 막 애용하지는 않습니다. 메인 조합에 보스턴 언더를 막 있을 때마다 가는 수준은 아니에요. 홈 브루클린 언더 마냥. 왜냐하면은 보스턴은 3점이 터질 잠재력이 아주 강한 팀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경기는 자, 지금 보스턴의 빅3라고 해야 되죠. 3점이 터진다라는 전제에서 3명이 제일 두려움 대상입니다. 젤런 브라운, 프리차드, 그리고 누구죠? 데릭 화이트. 데릭 화이트가 오늘 결장을 확정하잖아요. 3가지의 이 주사위 중에 한 가지가 배제가 된 셈이에요. 물론 보스턴이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3점 터질 수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죠? 그 앰퍼니 사이먼스도 마찬가지고 하우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3점을 경기당 4방 5방 던질 때 데릭 화이트는 10방씩 던지는 선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릭 화이트가 결장을 확정한다는 것도 저는 언더 쪽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됐다라고 봐요. 물론 데릭 화이트는 올 시즌에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NBA 레전드 선수가 올 시즌 디포이는 데릭 화이트가 받아야 된다. 가드 수비를 정말 잘한다. 이런 인터뷰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좋은 선수지만 브루클린은 보스턴전에 가드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는 건 한 경기는 아예 없었고, 테렌스 맨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활약하는 경기는 아예 없었고, 그나마 니클 레스턴이나 데이런 샤프가 쾌타 개발른 거랑 그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 터지는 거랑 이 정도가 무서운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데릭 화이트라는 디펜더가 없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무게감을 좀 낮췄습니다. 언더메인으로 싸우는 보스턴 많이 보겠습니다. 클브라고 세크라멘토 경기는 갈란드랑 샘 메릴이 결장을 확정하고 세크는 키건 머레이만 결장합니다. 세크가 아주 긴 호면전을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원정 경기를 하게 됩니다. 세크는 현 시점 원정 경기에서 7연패를 때려 맞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원정에서 4연속 20점 차 이상의 값이 대패만을 당하고 있는 게 또 세크라멘토예요. 이건 솔직히 분석을 길게 할 가치가 없는 경기예요. 클브리, 갈란드, 메릴 없는 건 명백한 전력 출혈이 꽤나 유의미하게 있는 거지만 세크라멘토는 다시 3연패에 빠지면서 동력을 완전히 잃었고 최근 패배들도 또다시 다 대패를 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크는 늙고 베테랑 위주의 팀이라서 이를 반전시키는 건 단 한 번의 반전, 한 번의 발동입니다. NBA 역사가 증명을 해요. 이거는 세크라멘토처럼 윈나우 팀이 아니고 탱킹 팀 중에 베테랑 위주의 팀이다? 그러면 한 번의 반전, 이게 그나마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NBA 역사적으로. 근데 이게 세크라멘토 고스란히 나왔어요. 휴스턴전에 휴스턴이 98득점밖에 못 냈던 정말 무기력했던 경기에서 그때 세크라멘토가 승리 당했죠.
승리 다 하고 나서 세크라멘토가 그 다음부터 에너지 레벨이 솟아오르면서 홈 연장 구간에 4연승을 달성을 했었지만 이 연승이 포틀랜드라는 젊고 혈기 넘치는 팀한테 끊기자마자 다시 연패를 때려 맞았고 대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홈 면전에서나 에너지 레벨 나오고 이런 게 좀 기대가 있는 거지. 원정, 그것도 동부 넘어오는 원정 경기에서 그런 에너지 레벨은 기대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클블 마인이나 선택지는 클블 마인밖에 없다. 클블 마인 메인으로 서브 오바. 지금 클블도 아시겠지만 오클라호마 전에 득점 꼬라박았고 대패당했고, 그리고 비록 샬럿 전에 이겼지만 100점도 못 넘겼고, 얘네도 지금 야투하는 희망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저 역시도 들죠. 근데 지금 오늘도 샬럿이 보여줬죠. 올랜도를 가비지로 썰어버리면서 백턴 여파 전혀 안 나오고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샬럿이 역배를 받은 경우는 또 언더를 또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샬럿이 최근에 수비를 잘해요. 사실 수비를 잘하고 에너지 레벨이 좋습니다. 샬럿 상대로 묶인 거, 그리고 오클라호마 상대 디펜딩 부동의 1등 팀인 오클라호마 상대로 묶인 거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세크라멘토, 그것도 원정 세크라멘토한테도 또 3.20%대 찍으면서 득점 지지부진하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한 30%? 70%가 더 세크한테는 야투 터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클벨 마인메인으로 서브 오바 볼게요. 자, 이제 다음 경기들은 레이커스가 결국 졌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결국엔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정말로 이 6일 천하가 멤피스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자, 이거는 자모란트만 결장 확정이잖아요. 자모란트가 결장 확정인 걸 제가 봤는데, 자모란트가 결장을 확정하기 때문에 멤피스 마인을 분석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멤피스 마인 메인으로 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뉴올리언즈가 보여주는 스탠스는 이기려는 경기보다는 약간 루키들 경험치 먹이는 경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루키들은 종족 특성상 원정 경기에서 훨씬 못해지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이런 루키들은 도전 정신이 그래도 강합니다. 미국 애들은 대부분 맞춤맨들이 가득해서 디트 같은 동부 1등 팀, 상위권 팀일수록 더 뻔히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멤피스는 뉴올리언즈 입장에서 강팀으로 느껴지는 그런 팀은 당연히 아니죠. 거기다 원정 경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기들이 진짜 이게 오늘 멤피스 마인 오늘 개꿀이었네, 이런 소리 나오는 경기들 있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멤피스 마인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기준점도 되게 만만하고 5.5고. 그래서 저는 멤피스 마인을 보겠습니다. 멤피스 마인 보는데 모란트가 없었다면 정말 집중 분석으로 했을 정도로 좋게 봤을 건데, 모란트가 결장 확정이라는 점이 저는 좀 아쉬워요. 자, 오클라호마랑 인디애나 경기는 제가 오클라호마 팬이라서 당연히 분석을 좀 진행하고 싶었던 경기였는데, 자, 이 경기는 사실 이거는 좀 심리적인 부분까지 좀 파고들면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 패배 DNA가 찌들었고 정말 못하고 최근 3경기 오펜레이팅 90대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팀인 건 맞는데, 그쵸? 완전히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인디애나가 직접 보스턴전을 봤어요. 근데 보스턴이 아시겠지만 이게 223점이 났죠. 결국에는 보스턴이 119점, 인디애나 104점 내면서. 근데 이 경기가 보스턴은 그냥 일찌감치 막 전반부터 그 20점 차가 났던 경기, 전반을 20점 차로 맞췄던 경기였죠. 그래서 보스턴이 좀 체력을 안 빼는 경기를 하려고 좀 아끼는 모습을 좀 보였다면은, 인디애나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끝까지 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제가 봤거든요, 경기에서. 그러면은 이거 인디애나 반대가 16.5다. 그럼 얘네가 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컬러가 있다. 그럼 이거는 백도어 걱정 때문에 오클마에는 사실 진짜 이건 손을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30점 차, 40점 차 승리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30점 차, 40점 차가 날라면은 오클라호마 야투가 미친 듯이 터짐과 동시에 인디애나는 막 턴오버 엄청나게 그걸 하고 막 그래야 되는 3위일체가 일치하는 경기가 나와야 그런 경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 오클라호마가 제일 잘하는 게 턴오버 유발이잖아요. 근데 인디애나가 최약체 팀 중에 하위권 팀들 중에 턴오버가 제일 적은 팀입니다. 이거는 턴오버가 적은 인디애나는 NBA 30개 팀으로 기준으로 해도 턴오버는 적은 팀이에요. 턴오버는 적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디애나가 오클 상대로 충분히 비빌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하는 꼬라지 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멱살 잡고 보면 저도 오클 마인 보죠. 근데 이거는 걱정을 해야 될 게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경기라서 굳이 오클 마인을 갈 필요가 없고 오클 마인 갈 바에 클블 마인 간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오클 마인은 좀 걱정이 좀 인디애나가 보여주는 스탠스 때문에 대패를 당해도 이거 졌다 하고 그냥 4쿼터 통과비지 가져가는 팀이 있어요. 레이커스가 대표적입니다. JJ 레디 감독이 그냥 이거 졌다 싶으면 그냥 바로 던져버리는 그런 감독이고 인디애나 그 칼라일 감독? 이름 까먹었다. 인디애나 감독은 끝까지 엉겨붙는 지시를 내리는 감독이고 그래서 인디애나 반대 16.5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보스턴 전도 이거 사실 막 25점 차 이렇게 나왔어도 되는데 결국 인디애나가 엉겨붙고 계속 달라붙어갖고 결국 15점 차로밖에 안 끝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또 나오면 프렌 치키는 거예요. 16.5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오클 마이는 저는 사실 쉽게 픽을 못 하겠고 차라리 오바 볼 듯 오버. 그냥 심플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스턴이라는 페이스 꼴찌 팀이랑 223점 했죠. 오클라호마가 최근 3경기 기준 페이스가 그래도 101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중상위권 수준 한 12, 11위 이 정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보다는 훨씬 빠른 팀이에요. 오클라호마가.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인디애나는 지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고 페이스를. 그래서 저는 이건 페이스가 보스턴전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봐요. 보스턴전보다는 훨씬 빠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바 보는 게 기준점이 220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디애나가 더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더 엉겨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클 마인을 배제하는 이유입니다. 더 엉겨붙을 가능성. 왜냐? 전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패배를 당했던 상대니까. 자존심 때문에라도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얘네가 갑이지 쉽게 100개 올리고 이런 모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저는 오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미러키랑 덴바 경기는 사실 지금 미러키가 6.5, 5.5 핸들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덴버 프렘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석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덴버 프렌을 쉽게 손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백투맨 여파가 깔려져 있죠. 그것도 얘네도 휴스턴 마냥 동부 원정연전 일정인데 원정 백투백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체력적으로 제일 여파가 심한 건데 최근에 덴버가 전 시즌까지 백투백이 덴버는 신앙이었어요. 제가 이거는 영상 정말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덴버가 백투백에서 성적이 정말 좋고 팀야투 52%에다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백투백에서 덴버는 그냥 마인의 오바를 꽂았을 정도로 저는 백투백 덴버의 성애자였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요키치 빨이더라고요. 요키치 빨. 이 백투백 버프는 순도 90%는 다 요키치 빨이더라고요. 백투백 버프의 원흉이 요키치더라고요. 백투백에서 요키치 스탯이 정말 아름답고 미친듯이 좋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별반 다를 거 없는 수준이고. 근데 덴버가 최근 마지막 백투백 경기가 샬럿전에 정말 무기력하게 마지막 백투백에서 무기력함의 극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냈었죠. 이날 몇 점 냈었죠? 87점 냈어. 87점. 물론 지금 샬럿이 수비 에너지가 미러키보다 훨씬 좋고 수비를 미러키보다 훨씬 잘하는 건 분명 팩트예요. 이거보다 87점보다 볼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와 이거는 진짜로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굳이 보면 덴버 프렌인데 덴버 프렌을 이거 덴버 프렌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기라는 거죠. 저는 거의 패스하는 경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랑 토론토 경기는 오늘 포틀랜드가 마이애미 상대로 17점 차 아주 매끄러운 대승을 했습니다. 237점 언더가 났고요. 균점이 높았기 때문에. 자, 포틀랜드가 확실히 좀 스탠스를 잡았죠. 윈나우를 하겠다라고 좀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플레이오프 도전한다. 이게 포틀랜드가 동기부여가 더 될 이유가 뭐냐면은 경쟁 상대인 골든스테이트의 무너짐입니다. 버틀러가 시즌 아웃 그 속보를 보고 제일 좋아했을 팀은 포틀랜드예요. 지미 버틀러의 시즌 아웃. 그럼 골스는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다. 포틀랜드 우리가 제킬 수 있다. 라는 희망의 빛이 생긴 겁니다. 포틀랜드는 이거는 이제 더 동기부여를 가지고 경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토론토가 정배받았고 백투백이고 227점 언어바 받았는데 어렵네요. 패스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요렇게인데 간단 분석으로 여러 가지 경기를 진행을 한 이유는 마땅히 대본으로 쓸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 진짜로 뭐 제가 귀찮아서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없었습니다. 대본으로 쓸 거리가 정말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오늘 영상 좀 성의 없어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 자 결론적으로 두 경기는 패스하고 나머지 경기를 다 분석을 진행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제 멘탈이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 나쁜 흐름을 타면은 주체할 수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제 최고의 단점이고 정말 고쳐야 되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비록 메인 조합으로 딱 4개를 선택해서 2개 맞고 2개 틀렸지만 조합이 빗나가서 다 죽은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다음날에 돌릴 수 있느냐 만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관건인 경기.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꼭 만회할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게 경기 검토까지 해서 조합표를 구성할 테니까 내일 좋은 결과 더불어서 녹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일 올라가면 아마 휴방할 것 같아요.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